여론조사로 만나보라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고 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좌충우돌 정치평론가 수민 킴입니다. 오늘도 이 배수진 시간이요 가면 갈수록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정당 지지도 뭐 총선 평가 이런 거죠. 조금만 있어 보세요. 각 지역구별로 유력 관심 있는 지역구 많이 돌릴 거 아니에요. 특히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계양을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또 어디를 돌릴까? 만약에 지금 제일 지금- 관심 있는 데 어디예요? 그럼 뭐 서울이겠죠. 서울의 나경원 대 유사명. 맞대결하는 상황이 어떻게 네. 될지. 예를 들면서 윤희숙 대 전현희 뭐 요런. 그렇죠. 또 네. 낙동강 벨트도 네. 양산의 네. 투김즈 대전이죠. 오. 김두관, 김태호. 네. 지금 여론조사 상황이 부산 부울경 쪽이 민주당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선전해 낼 수 있느냐. 네. 낙동강 벨트의 전재수, 김두관, 네. 민홍철, 네. 또 최인호, 네. 또 김종옥까지 어허. 이 사람들이 과연 최근에 어떤 지지율 부침에 대해서 네. 독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냐. 근데 상당히 또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걱정이 많을 거예요. 낙동강 벨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저니까. 또 이제 낙동강 벨트보다도 영산강 벨트가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영산강 벨트는 뭐 호남은 배수장님 광주도 여론조사 돌려주십시오. 호남은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호남 지지율이 빠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민주당이요? 그래서 네. 그 지지층들이 조국적으로 가고 있다. 오. 그래서 일부 전문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재명 가고 조국 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래요? 호남 유권자층이 심상치가 않아요. 네. 김수민 평론가는 지역구별로 보면 어디가 좀 관심 있어요? 본인이 여론조사 네. 돌려보면 어디 돌릴 거예요? 뭐 배수장님이 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장황하게. 네. 네, 제 것까지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장황하게. 그런 거 하지 마. 네. 왜 그래? 다른 데 없어요? 저는 저는 한 두 군데 있어요. 얘기 안 나온 데 중에. 뭐 충청권에 또 추가적으로 해볼 만한 데가 있겠죠. 네. 특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요 며칠간 네. 향후 한 8일까지 정도 충청도 어제도 이제 천안에 갔잖아요. 네. 그 지역들 포함해서 또 이제 대전에 당적 이동이 있었잖아요. 그렇구나. 이상민 의원 지역구도 있고 네. 예, 그 지역에 또 민주당에서는 정치 신인인데 이공개 인사를 또 공천했어요. 예, 이런 파격 공천들은 또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저는 어디가 당장에- 궁금하냐면 당장에 서울도 궁금하죠. 김영주 국민의힘 네. 타이틀을 단 네. 김영주 대 최현일. 전 네. 영등포 구청장의 맞대결. 네. 같은 당이었다가 다른 당 또 적수가 돼서 맞대결. 이 영등포 대전도 야, 그러네. 심상치가 않아요. 구청장과 현역 의원이었는데 저는 어디가 궁금하냐면 화성을 공영훈, 이준석 네. 이준석, 그다음에 국민의힘 미정, 그다음에 종로, 곽상원, 최재형, 그다음에 금태섭. 요 이제 3자구도 왜냐하면 네. 개혁신당에서는 그래도 좀 파괴력 있는 후보 두 명의 후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보수 정당 표를 많이 가져갈지 민주당 표를 많이 가져갈지 국민의힘 표를 많이 이게 좀 궁금하고 해가지고 화성을 같은 경우는 초반 여론조사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기세.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거대 양당 후보 2명 중에 한 명 이상을 제칠 거냐 말 거냐. 예, 왜냐하면 이제 이런 3파전에서는 3등이 되는 순간부터 밀리는구나. 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누구든 간에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누구든 거대 양당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거 재밌겠다. 아니 그 지역구 하나하나 따져보면 저는 역대급이에요. 왜냐하면 네. 지금 광진도 주목되는 것이 친명의 반기를 든 고민정 현역 의원이잖아요. 네. 대 오신환입니다. 이것도 이른바 고대전이죠. 네. 오고대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지역구만 따져보면 김태현의 정치쇼보다는 살짝 재미가 없지만 그렇지. 상당히 재밌을 수가 없어. 그거는. 재미있고 박빙의 지역들이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관련 분들 지금 각 당 경선 네. 여론조사들하고 정신 없으실 텐데 그거 다 끝나면 지역구 여론조사 많이 돌리셔가지고 저희 많은 풍성한 아이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재밌겠다. 오늘은 뭐 하냐면은 이거부터 해보죠. 아직은 지역구별 각 개별 지역구별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요거로 할게요. 정당 지지율. 이게 중요하잖아요. 정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이죠. 네. 배 소장. 한국갤럽이 이 조사가 상당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자체적으로 이제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이 40%예요. 민주당이 33%. 이게 오차범위 내에 밖에요? 오차범위 바뀌죠. 그래요? 그러니까 6.2%가 포인트가 이제 오차 범위인데 7% 포인트 차이죠. 예. 근데 이게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 조사에서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53%예요.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긍정은 39%로 올라갔는데 예.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율하고는 비슷하죠. 연동이 됐다. 예. 그동안 그토록 오르지 않았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의대 정원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플러스 예. 민주당 공천 파장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지지층들이 결집을 했고 올라갔어요. 일단 그러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에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를 끌어올린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부정평가가 53인데 지지율이 53이에요. 대통령 부정평가가 53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부정평가는 33입니다. 33이니까 대통령 부정평가에 20% 100%로 했을 때 20%는 민주당 쪽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점점 더 벌어지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동강 벨트가 큰일이에요. 낙동강 벨트가 이번 조사에서 부울경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50% 민주당이 22%입니다. 이렇지가 않았거든요. 2달 전만 하더라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부산에는 집권 여당의 악재가 많죠. 왜냐하면 엑스포 유치 불발도 있었죠. 후쿠시마 원전이 이제 4월부터 또 2차 방류를 하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방류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공천 파장이 이 PK 지역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더 심각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낙동강 벨트보다 영산강 벨트가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영산강의 이 갤럽 직전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67%였는데 이번 조사에서 53이야.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으로 간다면 14%포인트가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빠졌죠.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으로는 안 갔어.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나 이번 조사나 다 9%예요. 그런데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데가 호남이 됐어요. 직전 조사에서는 10%인데 이번 조사는 26%예요.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있잖아요. 항상 많이 나온 얘기지만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은데 민주당 지지율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거를 얘기할 때 김수민 평론가 항상 그 얘기했잖아요. 뭐 민주당 말고도 다른 대안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대안뿐만 아니라 투표장에 안 가는 사람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볼 일이 애초부터 아니었던 거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민주당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으로 넓혀보면. 근데 지금 보니까 민주당 이 지도부는 그런 생각하는 것 같던데 기사들 보면 지금 뭐 공천 때문에 우리가 시끌시끌하지만 결국은 정권 심판률은 높고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으니까 결국 총선판 들어가면 본선거 들어가면 그쪽으로 갈 거야. 네.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찍지 누구 찍어 이런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건 어때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역대 총선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은 상태에서 맞이한 총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총선 중에도 일부는 여당이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긍정평가 부정평가층의 차이가 긍정평가층이 부정평가층에 비해서는 투표율이 좀 더 높습니다. 결집도가 더 있는 것이죠. 대통령을 도와줘야 돼 이런 사람들이 높구나.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시는 분들도 이거예요. 투표를 안 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하는 측면이 또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대통령을 지금 긍정평가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당을 찍어가지고 나가는데 대통령 싫은 사람들은 아예 투표장에 안 가버리는 경우. 투표장에 안 가는 것도 정부에 대한 심판 표심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런 표들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싫은데 야당도 싫으니까 안 간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걸 기본 표밭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정부를 제대로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이제 대안을 보여줘야 된다. 뭐 이거는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 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투표 기준이 됐다면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프레임 전환이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이 됐고 그다음에 심판론의 양면성이 이제 부각이 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심판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아.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중도층이 볼 때는 사법적 리스크, 재판 리스크가 존재하죠. 예. 저 이번에 공천 파정으로서 친문계는 지금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발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호남의 반발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2016년을 보면은 2016년에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긴 했지만 한석 차이로 123석으로 그때 호남에서는 국민의 특히 전남 강주는 국민의 당이 휩쓸었어요. 그건 뭐냐? 그때 국민의당이 휩쓸 수 있었던 이유는 문재인 심판론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번 선거에서도 보면은 윤석열 심판론도 있지만 동시에 이 심판론의 이 다면성이 이제 작동하는 것이 동시성이 작동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론도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민의힘이 지금 어쨌든 정당 지지율이 좀 상승세고 민주당이 조금 빠지는 거 이거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봐요? 공천? 단기적으로는 공천을 들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민주당 지지를 했던 분들도 일부가 좀 빠져 있는. 그런데 다른 당으로는 또 안 가고 있어요.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무당층으로 편입이 된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완전히 민주당 다시 돌아오든지 아니면 투표장 안 가든지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분들이 국민의힘에 가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스윙 보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이 당 저 당을 오고 가는 스윙 보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지지했던 사람이 투표장에서 빠지는 게 네.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아, 그래서 양당이 막판 가면 그렇죠. 투표 동료 막 이런 거 하는구나. 네, 그 예를 들면 2016년 총선 때 예상을 깨고 새누리당 당시에 역대 최저 의석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보면 투표율이 57% 정도 나왔는데 되게 높은 투표율은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뭐다? 그때 새누리당 지지층 일부가 빠졌다는 거죠. 옥새 투표장에 네, 그런 사건들 때문에 민주당 역시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고 결국에 중요한 거는 원래 그러니까 소극적 지지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무당층보다 네, 소극적 지지층인데 투표장 갈 맛이 않는다. 예. 또 그리고 특히 총선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나라 총선은 투표 열기를 북돋을 수가 없는 총선이에요. 왜요? 우리나라 총선은 대선하고 달라서 자, 외국에는 전면적 비례대표제인 나라들은 자기가 찍으면 그 표가 그대로 의석에 반영이 됩니다. 전체 의석에 반영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찍는 이 지역구 표는 지역구 254명 중에 한 명만 결정할 뿐이고 예. 그리고 비례대표라고 있는 것도 40 몇 석만 결정할 뿐이거든요. 그럼 대선보다 확실히 열기가 떨어져요. 아, 그래요. 예,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사실은 외연 확장이라기보담도 지난 대선 때 양 후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1,600만 표 넘게 얻었는데 그 표만 제대로 간수를 해도 총선을 이기는 거다. 근데 그걸 간수를 못하는 쪽이 지는 거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30여일 정도를 남겨두고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첫 번째는 지금 혐오 정서가 판을 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에 대한 지금 뭐 계속 등장하는 이 총선 관련 또는 공천 관련되는 키워드가 국민의힘은 조용한 공천이라도 그 조용한 공천이 그러면 뿜뿜을 하느냐 그렇게 또만 볼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민주당은 뭐 완전히 그냥 아비규환입니다. 뭐 연상군 나오고 피칠갑 나오고 차은우 나오고 뭐 이건 멸문 역대의 뭐 멸문, 명문 뭐 빅데이터 키워드로 보면은 빅데이터 준비하신 거 있어요? 볼까요? 아니 오늘은 안 할래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잠깐 이런 오늘 안 할 방송을 건데 들었다 놨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만이니까 이런 가져왔어요. 상황에서 아니 정치조니까 제가 이렇게 네. 발버둥 치는 거죠.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대선 안 하십니까? 첫 번째는 사랑하죠. 첫 번째는 이게 이런 상황이면 투표율이 높지 않을 수 있어요. 투표율이 낮을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호남으로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서울 지금 호남 그렇죠. 춘향민 이번 한국갤럽 조사에서 서울이 민주당 26대 국민의힘이 43이에요. 이랬던 적이 없어요. 지난 뭐 한 3개월 6개월 전에 민주당이 서울에서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에 밀렸던 적은 없어요. 26대 43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억하는 게 2008년 뉴타운 바람으로 그때 한나라당이 물론 이제 이명박 정부 1년 차입니다. 그때 이 김태현 진행자 기억나실 거예요. 서울의 48개 의석 중에서 한나라당이 40개를 가져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지지율을 간단히 보면 안 되는 것이 민주당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 공천 가라앉고 나면 이제는 거의 비슷해지거나 우리가 앞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권 심판론에 다시 작동할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 근데 방금 전에 김수민 평론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당에 갈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예. 이러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다른 당으로 간다는 것은 비례투표에서
조국 혁신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잠재돼 있다. 왜냐하면 실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광주 전라는 이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당층이 항상 선거에 가까워지면 다른 지역보다도 더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26입니다. 대구 경북이 15인데 광주 전라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26이에요.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그럼 그 26이 어디로 가겠느냐? 그렇죠. 민주당으로 갈 것이냐, 조국 혁신당으로 갈 것이냐, 뭐 이런 조국 거예요. 혁신당 쪽이나 새로운 미래 일부 새로운 미래 갈 예.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은 비례대표 쪽이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에는 뭐 크게 영향을 못 끼칠 거다. 넓게는 지역구 선거 차원으로 보면 조국 혁신당 지지자도 민주당 지지자로 크게 보면 그렇게 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 저 앞서 두 분 다 지금 정당 저 지지율이 민주당이 좀 빠지고 국민의힘이 올라가는 이거의 원인들 중에 하나가 이제 공천 말씀하셨잖아요. 단기적으로 네. 여야 공천에 대해서 평가한 여론조사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제 네.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된 내용인데 네. 공천에 대해서 이제 긍정 부정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렇게 보는 이유까지도 이제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확연히 다른 게 뭐냐면 공천 이유는 떠나서 공천 평가 긍정만 좀 비교를 하자고요. 민주당이 긍정 평가가 31, 국민의힘이 긍정이 44예요. 뭐하고 비슷하죠? 정당 지지율.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비슷하네. 선거의 절반은 공천입니다. 그러니까 공천 과정이 31이고 국민의힘이 긍정이 44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긍정 평가 이유를 보면은 뭐 공천 룰이 공정해서 그냥 교과서적인 답변이에요. 새로운 인재가 많이 영입돼서 부정 평가도 약간 교과서적이에요. 저는 이게 잘했다 못했다 차원이 아닙니다. 부정 평가 이유가 기성 정치인 교체 못해서 그다음에 영입 인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이런 내용들인데 민주당. 자, 민주당 공천 평가 과정을 보면은 부정 평가 이유가 공천 룰이 공정하지 않아서가 44%로 압도적입니다. 기성 정치인을 교체하지 못해서는 19%.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여론이냐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배종찬 소장은 왜 공천에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고 긍정적인 것도 있잖아요. 물론 있습니다. 긍정적인 걸 이야기하는 민주당 성향의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의 발언도 많이 지금 인터넷상에 있어요. 잘했다 이렇게 해야지 이재명 대표 잘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도층이 중요하잖아요. 중도층이나 또는 수도권이나 2030 MZ 세대들이 봤을 때 룰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공천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56%가 나온 결정적인 이유로 봐야 될 거예요. 김평론가, 네. 수민킴, 이 공천에 대한 평가들이 총선 실제로 저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요? 일단은 중간에서는 이제 각 당의 이미지에는 좀 어느 정도 작용을 할 것으로 이미지? 봐요. 근데 이게 또 후반부로 가면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옥새 들고 나르샤 이건 너무 극적인 사태였기 때문에 더 티가 났던 거긴 한데 이제 후반부로 가면 또 지역구 유권자들은 그 지역구에 나온 후보들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후보가 뭐 특별히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당에서 공천 파동이 있었다 할지라도 좀 누그러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도 좀 그 점을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이제 중간 기세에서는 좀 그래도 영향을 줬다. 이 공천 시즌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추월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을 굳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냥 본선에 진입을 하면은 괜찮을 거다라고만 지나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1996년 집권 여당의 신한국당 선거가 매우 어려운 선거였어요. 보수 정당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는데 그때 아니 무슨 옛날 선거 이야기를 또 난 모르겠어. 태어나지도 않았을 분들이 계신데 그 사실은 이거 96년 이야기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가 김영삼 정부 들어서 최대 위기예요. 왜냐하면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요. 그런데 96년에 그러면은 그리고 95년 지방선거 참패. 그렇죠.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96년에 일당을 합니다. 어떻게? 공천을 잘했어. 맞아. 공천을 아주 잘해요. 그때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공천을 해가지고 공천에 대한 평가가 그 당시에 뭐 정량적으로 뭐 몇 퍼센트 얘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매우 아주 반응이 좋았고 그다음에 그때 아마 이제 김문수, 이재호, 그렇죠. 이우정, 이 여야 가리지 민중당 않고 3인방을 이우재 그러니까 이우재. 잘하는 공천이 이렇게 폭을 넓히는 포용력이 있는 공천 이게 굉장히 좋은 공천인데 2016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국민의당이 처음 이제 발족됐을 때 선관위에 등록됐을 때는 지지율이 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탄력받았던 이유가 호남에 공천 잘했어. 비례 후보들도 공천 괜찮은 편이었어요. 비례 투표를 민주당보다 앞섭니다. 이거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례 10번까지 됐을 거예요 그때. 비례 투표를 비례가 민주당보다 앞선다니까요. 비례 득표가. 비례 득표가 국민의당이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공천을 잘해서 그래요.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양대 정당은 공천 잘하면 140까지는 그냥 가요. 그다음에 제3지대도 아주 공천 잘하고 지역 기반이나 구심점이 좀 있으면 3, 40명 가. 근데 공천을 제대로 못 하니까 의석수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요. 자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수민킴 민주당 네. 공천 잘했어요 못했어요? 너무 단순하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뭐 이 여론에서도 드러났고 좀 소란들을 키우는데 이바지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은 외연 확장이 중요한데 좀 당의 지지층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다. 자 그러면 네. 국민의힘은 공천 잘했어요 못했어요? 국민의힘도 잘하진 않았다고 보고 그래요? 네. 요번에 이 한국리서치 조사에도 보면 2030 세대 쪽에 이게 국민의힘 긍정평가가 50대 이상 60대 이상에 몰려 있어요. 긍정평가가. 젊은 세대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가 아니었고 중노년층 남성의 정당이라는 걸 또 보여줬다. 국민의힘 공천도. 다만 민주당이 시끄러워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묻힌감이 있을 뿐이다. 저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3지대도 공천 잘하면은 30, 40사 간다는데 이 얘기는 시간이 없어요. 네, 시간이 네. 없으니까 끝.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배수진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배종찬 소장, 김수면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